아, 선생님도 타워맨션 사시는구나. 아, 네. 아, 높긴 높네요. 아, 여기 라운지예요. 요 입지의 타워맨션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와, 도쿄타워 바로 보여. 부동산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네. 타워맨션을 주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 볼 집은 이 집입니다. 와, 진짜 넓다. 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워맨션에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집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방입니다.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하마마스초라는 지역으로 나왔는데 오늘 게스트가 타워맨션을 중개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본의 타워맨션 어떻게 생겼고 가격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왜 구매하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타워맨션으로 컨설팅이랑 소개를 하고 있는 15년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타워맨션 분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렇게 JR, 우리나라 치면 2호선, 양원대선이랑 바로 직결이 되는 신축 매션입니다. 초초초 역세권이네요. 초초초 역세권이죠. 가볼까요? 이 타워예요? 아니요, 요거 넘어가야 돼요. 아, 높긴 높네요. 공사가 한참이죠. 일본도 어딜 가나 다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00년 만에 재개발이어가지고 10년 뒤면은 도쿄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아, 여기 라운지예요? 네, 이쪽이 라운지. 이거 올해 3월부터 입주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이상. 진짜 얼마 안 됐구나. 네네네네. 아, 바로 여기네. 젊은 분들 모르겠다. 아, 요즘 친구들 러브하우스 모르나요?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이걸 먼저 제가 체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빌트인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각 방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빌트인 에어컨. 네, 한국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타워맨션 특징이 텐조 천장이 높아요. 지금 이 정도면 일본 집에서 층고가 되게 높은 편이죠. 네, 지금 6점. 네. 여기는 지금 ELDK라고 하거든요. 방이 2개, 리빙이 하나. 그리고 여기는 방이 좀 작지만 미닫이 문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입지상 원래 ELDK면 가족분들도 많이 사는데 네. 여기는 입지가 입지인 만큼 아마 회사원분들이 살지 않을까. 지금 문의 주신 분도 지금 투자로만 문의 주셔가지고. 와, 완전 도시뷰다. 와, 도쿄타워 바로 보여. 여기 공원도 있네요. 네, 시가리키 공원이라고 주시가리키 공원. 일본은 정원뷰도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뷰가 이제 정원뷰. 도쿄타워. 평수에 비해서 네. 베란다가 진짜 크게 빠진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보통 베란다 확장해서 전용 면적, 공용 면적 하잖아요. 그쵸. 이제 집을 그냥 아예 여기까지 쓰죠.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피난 선물하고 여기에는 물건 같은 거 갖다는 절대 안 되고. 아, 그럼 여기로 피난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6개월 1년에 한 번씩 소방 점검이 들어와요. 매주 조용하죠? 그러네. 딱 다 됐네. 와, 근데 이 이중샷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일본에 진짜 없는데 타워맨션은 있네요. 아, 네. 방충망이 옵션인 타워맨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기본 사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타워맨션의 기본적인 가스레인지, 그릴,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일본은 되게 좁은 집도 조그만 그릴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카나 생선 많이 구워먹으니까 여기 이제 음식물 넣으면 갈아가지고. 아, 요즘 한국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엄청 좋다. 많아요. 네. 그래서 버리러 가지 않아도 돼요. 수납이 엄청 많네요. 이 정도면 많은 편인가요? 네, 많은 거예요. 이것도 옵션인 타워맨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다 옵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가 세면대기.
원래는 이렇게 욕실 건조기를 써요. 이거는 이게 빨래복이고 여기다가 걸어서 여기서 빨래를 말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오. 타워맨션 이렇게 도시 쪽에 있는 부분은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 그래요? 네. 베란다에 빨래 널면 안 돼요? 네, 이런 도심에 있는 데는 매점마다 기율이 다른데 왜 그러지? 약간 미간을 해친다 생각하나? 맞아요. 이쪽도 보고 싶은데 짐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화장실이 생각보다 넓네요. 방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화장실, 욕실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으로 흔히 말하는 평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6.58인가? 16.5평. 좀 안 돼요. 여기가 위치가 워낙 도쿄 중심가잖아요. 요 입지의 타워맨션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3억. 3억? 3억엔. N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요? 3억엔 정도. 깜짝 놀랐네. 이쪽 비싸다. 비싸요. 솔직히 17평인데. 그렇죠. 이렇게 넓지 않아요? 일반 집 치고? 그쵸. 나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나? 타워맨션이고 위치가 위치니까. 네, 위치가 위치니까. 앞으로 없을 위치니까. 월세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8층에 비슷한 평수가 5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의뢰 맡기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는 오너는 지금 일본 분인데 저한테 지금 이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연락 주신 분은 한국에 계시고요. 일본의 투자 매물로 지금 보고 있고 역 근처 야층이 잘 나가는 임대가 잘 나가는 곳에 한 3억 정도 매물 있나 하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거 분양가는 제가 그냥 평당가로만 기억하는데 평당 1억이니까. 근데 지금 그때 1억이었으면 그래도 17억이잖아요. 근데 그새 그렇게 오른 거예요? 네. 이게 2021년인가? 이때 분양했어요. 첫 번째 오너가 두 번째 분한테 파시면은 한 13억 시세 차이 나는 거예요? 네네. 4년 만에? 그렇죠.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타워맨션이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2%? 그 정도 나온다고 만약에 했는데 3억이고 지금 50만 원을 받아도 표면 수익률로 하면은 2%가 안 될 거예요 아마. 2% 정도도 안 되는데 타워맨션을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엔저 현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1, 2%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 차익. 한 차익으로. 또 그만큼 차익을 더 싸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타워맨션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쿄나 일본의 토지 가격도 항상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도쿄 도심에 조그만 땅 타워맨션 가지고 있으면 자산 가치로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고 많이 투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거네요. 엔저랑 토지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랑 일본의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2%밖에 안 돼도 투자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한 가지 더 있는 게 한국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동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 제도의 안정화까지 더하면 한 4가지 정도라고 하고 싶어요. 아, 재밌네. 재밌어요? 네네네. 공용시설도 한번 보러 갈까요? 공용시설 보고 싶어요. 네. 타워맨션은 공용시설 때문에 임대도 잘 나가고 같이 임대니까 한번 보러 갑시다. 좋네요. 유튜브에서 타워맨션도 구경하고. 좋네요. 바도 있어. 골프 라운지, 피트니스도. 이건 피트니스인가?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신축이라 그런가 아직? 아직 신축은 주부가 이거 지금 다 기계식 주차해야 되는 거예요? 네, 타워맨션도 기계식 주차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저도 한국에서 오피스텔 살 때 기계식 오피스텔에서 샀거든요.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답답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음 집으로 지금 이제 이동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제 운전 믿으시죠? 네, 그럼요. 초면인데. 소프트뱅크 본사. 저 건물이 네. 소프트뱅크 본사구나. 아까 하나만 집중해서 굉장히 가깝죠. 그럼 저기서 손정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출근하시겠네요. 하시지 않을까? 신기하다.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여기 그러면 선생님 집인 거예요? 네네네. 선생님도 타워맨션 사시는구나. 네. 이런 식이구나. 달비도 기계식이죠. 근데 엄청 큰 차를 타시네요. 제가 큰 차를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애기들 때문에? 애기도 맞아요. 애기들 때문에도 있고 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은 주차 공간 없으면 또 차도 못 사잖아요. 네, 맞아요. 패밀리카로 좋네요. 그쵸, 좋죠. 여긴 주차비도 비싸요. 아, 그 타워맨션에 내가 주차를 했을 때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렇죠. 이 그렇죠. 이 정도 차면은 주차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죠? 차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입지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저희 맨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원. 50만 원? 네. 주차장만? 네. 누군가의 월세인데요? 그래요? 부동산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네. 타워맨션을 주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타워 맨션을 첫 번째로는 좋아해요. 예쁘잖아요. 제가 타워 맨션을 분양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본 재미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몇 년도에? 27년인가 그때 분양을 받고, 그때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부동산 상승기였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 많이 올랐죠. 그쵸. 그때 이제 제가 타워 맨션을 분양을 받으면서 상승기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봤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돈을 더 많이 버셨겠네요. 네. 근데 타워 맨션이 제가 일단 살아보니까 그런 실거주 또 매각하면서 일단 시행착오나 경험 이런 거를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소개해줄 때 하면은 공감대가 더 잘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믿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타워 맨션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떤 타워맨션인가요? 지금 다 가는 곳은 중공한 지 한 10년 됐고요. 치키시마라는 곳에서 역직결된 타워맨션입니다. 이번에 의뢰하시는 분은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고 실거주로 역 근처 타워맨션 고층 의뢰 주셔가지고 오늘은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는 맨션이고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두 번째로 볼 집은 이 집입니다. 여기도 높네. 여기 총 몇 층이에요? 53층 건물입니다. 53층. 엘리베이터 엄청 많아서 좋네요. 네. 기다릴 필요가 없네. 네, 생각보다 타워맨션 단점으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세례수보다는 엘리베이터 수도 많아서 많이 안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10년 됐는데 엘리베이터 속도가 빠르네요. 네.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층 다 와가네. 거기 고층 엘리베이터 있고 저층 엘리베이터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런 구축 타워맨션도 좋아하는 이유가 전용 면적을 굉장히 넓게 빼고 공급 면적도 넓게 빼는 경우가 많아서. 저 방금 귀 막혔어요. 침. 오자마시마. 오자마시마스. 여기도 한번 집 소개해 주시죠. 지금 여기 3LDK 방 3개. 방 3개. 자, 리모델링 완료된 집을 한번 볼까요? 여기 다 타일로 되어 있고. 와, 진짜 넓다. 이것도 역시 뷰를 한번 쫙 보여드리면 뷰 자체는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여기에 수납 여기. 가족이 살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까 그 집은 신혼부부 혹은 애 한 명까지? 여기는 4인, 5인도 살겠는데요?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친인데 오픈 키친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어. 팬트리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팬트 시원시원하네. 네, 이런 게 스키 세척기는 좀 쪼만하네요. 네, 한국에 비해서 좀 작죠, 사실. 욕실도 크다, 이 정도면. 여기 지금 방 3개잖아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2억 초반대? 그래요? 네. 나쁘지 않죠. 아까 집보다 저렴하네. 거기는 미나토구였고 여기는 이제 추오구. 추오구도 좋죠. 2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통해서 매수를 할 텐데 네.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자기 자본금 얼마나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세컨드 하우스로 하실 건지 투자용으로 하실 건지 그다음 실거주로 하실 건지 따라 론이 다 다르잖아요. 실거주 하시고 일본에 비자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으면 뭐 90% 100%도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 일본은. 근데 그만큼 자기 소득이 있어야 빌려주죠. 그렇죠. 그건 자기 소득 있어야죠. 투자용으로는 한 70%? 보통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 받으세요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평가 금액의 70%, 60%가 나와요. 신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60% 나오고, 그래서 평가 금액이라는 건 은행마다 다르고 타워맨션마다 다르니까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 그 평가 금액도 매매가의 70%라고 생각은 저는.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일본에 타워맨션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는 이제 법인 설립해서 론 받아서 하라 하는데, 이제 보통 매매가의 40%에서 50%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20억짜리 타워맨션이면 10억 정도. 자기 자본 10억 정도? 그래야지 안전하게 대출도 받고 실적이 쌓이고 하면은 그 다음 물건도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 첫 매물에서는 좀 자기 자본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뷰 라운지.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여기가 이제 저기 토요미. 저희가 최근에 이제 2차 분양하고 있는 건데 저기도 핫합니다. 모델하우스 예약이 안 돼요. 아, 그 정도로 핫해요? 네. 그리고 저 사이에 보이는 하루미 타워동. 올해 네. 10월달에 입주하고요. 저희가 올림픽 선수 전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곳. 분양가가 쌌거든요. 여기는 이제 타워맨션이라기보다는 치어다고 야외스 재개발 저기 도쿄역 있는데 여기 스카이트리도 보이네. 그러네. 스카이트리. 스카이트리, 도쿄타워, 레인보우 브릿지 다 보이는 뷰가 역시 뷰 라운지 이름과 반해요. 그러네. 다 보이네. 일본의 유명한 건물 다 보이네. 네. 저기 공사하는 공사장 보이죠? 네. 저기 올해 분양하고 있어요. 혹시 일본의 실거주로 지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저 분양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거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저기 2029년 입주였나? 시간 좀 걸리겠네. 네네. 그렇지만 올해 분양하니까 모델하우스 잘 인터넷 찾아보고 예약하셔서, 이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수수료 안 받지만 누가 신축 분양 성공 받기를. 타워에서는 1차 1기에 선점해야 돼요. 어머, 여기 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타워맨션 다 보여. 최근 4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처음 봤던 매물이 17억이 분양가였는데 지금 30억에 네. 거래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13억이 올랐다는 거 알고도 매수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도 그 추세가 계속 될까요? 그거는 너무 전문가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저런 신축 분양 매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쿄 3구가 아니어도 타워맨션은 평당 1억은 다 넘었어요.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상방은 이제 앞으로 모르지만 하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타워맨션. 얘도 만션이죠. 이것도 논의가 있었던 만션인데. 그럼 타워맨션 두 채 봤으니까 일단 주차하고 저희 집 라운지에서 그럼 짧게 간단하게 인터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워맨션 라운지인데 여기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가 일본에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15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 따라서 오게 됐어요. 그럼 남편분이 일본? 남편분은 한국 분입니다. 대학교 때 만났고 남편이 이제 일본 기업에 어떻게 취업하게 돼가지고 일본어 문화 전혀 모르고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게 15년 전에? 네. 그래서 일찍 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어학연수 다닐 그런 금전적 여유도 없었고, 근데 구청에 있는 보란티어 분들한테 일본어 배우고, 그래서 이제 JLPT 이런 거 시험 공부하고 해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구청 직원들한테 일본어 배워서 취업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사실 그 사이에 아기도 출산도 해요. 2명이나. 그 사이에? 출산하면서는 또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도쿄 관광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도 하면서 지내다가 정확하게 이제 하게 된 거는 한 6년, 7년 뒤부터 일본에 저도 사회 진출을 하게 되었죠. 그럼 자녀도 되게 일찍 낳으신 편이시네요. 네, 지금 네. 그럼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이제 2학년이죠. 벌써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애기 있다고 하시면 다 어리게 볼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와, 뭐 알아서 챙겨 먹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하겠네요. 너무 말 안 듣죠. 일찍 이렇게 다 하셨구나. 네. 그럼 일본에서 지금 15년 살아보셨는데 다 성인이 돼서 학교도 졸업하고 일본 오셨잖아요. 네. 느끼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런 점이 또 편해요. 메이워크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게 교육에 있어서 억압된 감정일 수는 있겠지만 서로 그러면서 일단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트러블 없이 생활면에서 사는 것도 편하고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치안도 좋고 안정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느리죠. 답답하죠. 하나하나 스텝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계획된 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책임감을 너무 갖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할 때 그 책임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더 한 번 더 보고 이러다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타워 맨션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금 같이 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형 건물도 많이 하세요. 그쪽에서 다 30년, 20년 일본에서 다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어서 그분들한테 저도 이제 건물 쪽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목표로는 이제 저도 건물 쪽, 수익형 건물도 많이 매매나 임대 이런 쪽으로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타워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해외 자산가 분들이 땅 토지를 좀 더 높게 소유할 수 있는 건물 쪽도 많이 보시는 추세긴 해요. 그다음에 일본이 사실 아베노믹스 이후로 계속 억눌려 왔던 모든 물가 상승이나 이런 자산들이 코로나19로 팡 터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타워맨션. 근데 그거에 팡 터진 만큼의 건물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프링처럼 터진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건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건물 쪽을 자산가분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타워맨션 많이 올랐고 수익형 부동산은 아직 덜 오른 상태니까 네, 저는 자산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이동하고 있나요? 있죠. 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 기준으로 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몇 년 전까지 한 6%, 7%. 높았네요. 네,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은 이제 3%, 4%. 호텔 같은 경우에는 훨씬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호텔도 이렇게 매각하기도 해요. 네, 물론. 통으로? 네네, 통건물. 그걸 사시는 분이 지금 있으시구나. 가장 핫한 부분은 이제 호텔, 와. 민박 이쪽이 많이 해외에서도 많이 찾으시고 한국 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전 독특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네, 혹시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시면서 귀국하신 분도 계시고 새로 유입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일본 생활이랑 잘 맞는 것 같다?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부동산 하면서 이제 제일교포 분들이랑 사업하시는 분들, 치열하게 사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뭐 차별도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사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회에서도 신뢰관계가 쌓여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도 이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삶에서 치열하게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히 인정해주는 나라는 맞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일본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쪽으로든 다른 분야든? 네, 다른 분야로든.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뭐 어떤 부분에서 많다고 하지만 사실 비즈니스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그거 좀 놀랐어요. 토지 소유가 생각보다는 외국인도 자유롭고 네, 맞아요. 우리 타워맨션에서 얘기했지만 20억 대는 자산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외국인도 10억 들고 오면 매수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자도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 동남아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최근 도쿄 자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자본가들은 일본으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전 세계 자본가들이 약간 타워맨션이나 수익형 부동산 소유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해외 쪽 부동산에 있으니까 다양한 국가의 자산가들이 오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와, 그럼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도 국적이 다양하겠네요. 네, 다양하게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네. 있고. 빨리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면 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인데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 혹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인정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의 노력을 대신하지 않는 나라임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각자 목표를 가지고 온 거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해줄 겁니다. 인터뷰 이제 마칠 건데 네. 혹시 하지 못했던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타워맨션에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행히 사택을 준다고 해서 50년 된 콘크리트
튼튼해 보이지만 50년 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도 제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은 도쿄 그다음에 뭐 타워맨션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고 또 이쪽 관련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금수저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서 타워맨션 두 채 보고 이렇게 라운지에서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도가 있었던 분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이다. 다른 거 없으면 인터뷰 마칠까요? 네, 맞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